영화 영웅본색으로 유명한 홍콩 배우 저우룬파 아시죠? 우리에게는 주윤발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배우인데요. 8천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죠. 뉴스에서는 이렇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일군 재산을 가족들에게 물려줍니다. 과거에는 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유산을 몰아줬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고요.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재산을 쓰겠다는 사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몰아주기로 한 아버지의 유언장에서 비롯된 법적 다툼을 다룹니다. 아들과 딸의 법적 분쟁,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연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요즘도 있네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마 일남 사녀를 두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1999년도 10월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산 전체를 외아들, 그러니까 아들 하나한테 유증한다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뒤에 실제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언에 따라서 아들은 딸 4명과 이제 재산 안 나누고 그냥 혼자서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한 겁니다. 물론 이제 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부분은 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딸들이 무슨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아들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아내 몇 %, 자녀 몇 % 해가지고 나눠지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산을 이렇게 쓰고 유언을 쓰면은 이런 기준이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래 배우자는 50%를 더 가져가거든요. 자식들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가져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맨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고 그냥 부모 속을 새겨요. 근데 둘째 아들은 부모님이 식사를 못 하시면 광어도 사다 드리고 어깨도 주무르고 막 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한테 남기겠어 이렇게 유언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유언보다 우선하는 게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는 원래 큰아들이 가져야 될 그 법정 상속분 있죠. 원래대로 하면은 둘째하고 동생하고 나하고 5대5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의 절반, 그러니까 4분의 1 그 범위 내에서는 왜 형만 나가죠? 아니, 형만 나가죠? 나 좀 줘! 이러고 이렇게 내 거 내놔! 할 수 있는데 그걸 유리분 반환 청구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 재산이 전부 형한테 갔다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유언을 일부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여동생들은 4명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여동생들은 그럼 별 문제 없이 그냥 받아들였나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유언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이제 여성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눌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좀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됐는데 이 매각 대금 일부가 아까 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실제로 딸들, 그러니까 여성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배당이 되었었는데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실제로 법원도 딸의 배상액을 삭제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서 결국 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이제 처분해갖고 생긴 재산도 아들이 모두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참. 형제사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지 돈이 있으면은 내가 너희한테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너희 싸울까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협력할 것 같지만은 인류 사회에서는 경쟁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의 액수도 사실은 가족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은 한 10억에서 그 아래쪽이 제일 경쟁을 많이 하고요. 그래요? 그 아래쪽은 사실은 협력을 하고 또 위에는 따로 나눠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정도 액수가 사실은 좀 애매한 액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형제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도 하면서 사실은 오빠니까 몰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사이는 결국 틀어질 대로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둘러싼 소송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 남성으로부터 아들, 딸 4명, 어머니가 모두 피소를 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99년이거든요. 근데 2017년에 나는 너희 아버지의 채권자다 하는 사람이 딱 차용증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그 채무 관계는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여기 중간에 무슨 중단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딱 나타나가지고는 뭐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다 상속받았을 거 아니야? 그 상속받은 대로 내놔 하면서 그 갚아라 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 돈이 12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12억이나 되는 12억 거예요. 아버지가 자산가였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 그럼 누가 갚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들이 지금 모든 재산을 총 몰아서 다 받았잖아요. 네. 결국 딸들은 다 포기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재산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채권도 있지만 채무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았다면 채무도 포함해서 같이 받았으니까 네. 아들이 갚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실제로 그러면 재판부는 그런 판단을 내렸나요? 맞습니다. 뭐 일단은 처음에 아마 그 1심에서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1심은? 예, 1심에서는 어찌됐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들이건 딸이건 관계없어. 누가 돈을 주든지 관계없으니까 12억만 나는 받으면 돼 하고 다 걸은 거예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마 그 딸 뭐까지 전부 그 부담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딸이랑 생존에 계신 모친이랑 아들이랑 법적 상속 비율에 따라서 채무금을 모두 나눠내라고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받은 유산은 없는데 빚은 나눠내라고 한 그렇게 거예요.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상속인들을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 채권자가 소송이. 근데 이걸 아들한테 맡기고 엄마나 딸들은 소송에 별로 관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 됐고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그렇게 다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여기서 이 자산을 전부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채무는 전부 내가 부담해야 됩니다. 오빠가 이런 주장을 확실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상속분대로 갚으세요. 이렇게 났다고 보여집니다. 오빠 입장에서는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면은 나눠내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1심 재판부가 이제 선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백간주로 판결을 선고했다. 이 그러니까 말은 이 말을 특별히 안 다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예. 근데 다툴 수가 없었던 것은 장남이 하겠다고 다 했는데 안 한 거죠, 말하자면. 내가 다 받았으니까 나머지 채무 관련된 것도 하겠다고 하고서 안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다고 하면은 딸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벼락을 맞은 형태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오빠가 알아서 하려니 했던 그렇죠. 건데 오빠는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1심 판결에 만족한 아들은 뭐 가만히 있었을 가만히 거고요.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딸들은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재산은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자신들은 학군도 받은 게 없는데 아버지가 진 빚은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 갚으라 하니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래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결국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2라운드를 맞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네, 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너무나 이거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도 예. 이거는 딸들이 이 재산을 갚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채무를 갚는 거는. 그리고 아버지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 그랬죠. 그 재산은 플러스 재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빚도 소급 재산이라 그래가지고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상속분대로 갚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상속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 그 리스크를 다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구한테 재산을 상속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원래 이런 채무는 상속분대로 가분 채무라 그래서 비율대로 상속하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 아들만 다 갚아.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결국 2심 재판부는 모든 걸 물려받은 아들이 빚도 다 갚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망인의 상속 재산 전부를 받은 사람이 생전의 채무도 승계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무려 2천억이 넘는 유산을 받을지도 모르는 아주 뜻밖의 상속자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요? 저희가 상속자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상속묘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군요. 고양이가 유산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건데 얼마 전 저희 사건 상황실에서도 부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럭셔리 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커펠트의 고양이 슈페트 얘기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저 고양이인데요.
칼 라커펠트가 췌장암에 걸려서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47억 원에 이르거든요. 근데 라커펠트가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줄 배우자나 자식도 없고요. 막내인데다가 85살까지 장수를 하는 바람에 상속 권리를 요구할 형제자매도 없어요. 2011년부터 같이 산 저 고양이 슈페트가 유일한데, 라커펠트가 생전에 이제 TV에 출연해서 슈페트는 아주 부유한 고양이다, 내가 재산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유서에도 고양이 몫을 남겼음을 시사했거든요. 실제로 고양이가 정말 막대한 유산을 받는 일이 생길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서를 썼다면은 정말 고양이에게 유산이 가는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는 안 가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동물은 어디까지나 보호 대상이지 이 친구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라커펠트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아, 그래요? 독일에서는 가능한데, 근데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강아지한테 재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스스로 결정해서 채널A 주식을 사자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결국 이 재산을 어디다가 신탁을 하고 네. 이 강아지를 대신해서 의사를 결정할 사람을 두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감독할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가 강아지가 재산을 갖건 안 갖건 그 우리나라에도 패신탁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금융기관에다 돈을 맡기고 나서 그 사후에 강아지 이렇게 돌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강아지가 소세지랑 안심 스테이크랑 그 맛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고양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그러니까. 선정을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탁을 해가지고 돈을 신탁하고 뭐 실제로 관리 직원 한 사람을 두고 고양이 돌보미 두 사람을 고용해서 고양이가 여생이 끝나는 날까지 아마 돌보는 형태로 유산을 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라커펠트 같은 경우에는 뭐 꼭 패션쇼가 끝나고 나면 꼭 마지막에 어떤 모델의 그 아들이 있어서 걔를 대자 이제 무슨 아들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갈 개연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일이요. 참 국내에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뭐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요. 네, 미국의 뭐 부동산 여왕이라고 불리는 리오나 햄슬리가 자신의 개에게 이렇게 유산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2007년에 사망하면서 남동생이랑 손자 2명한테는 한 113억 원 정도,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1,000만 달러 정도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자신의 반려견 몰티스 품종인데요. 손자는 1,000만 달러를 줬는데 개한테는 1,200만 달러, 우리나라 더 많이 돈으로 줬어요. 136억 원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썼습니다. 유족들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자신보다 이제 자신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리오나 햄슬리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이 그래서 이 개에게 갈 유산을 1,2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우리 돈 한 22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거든요. 비록 뭐 유산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개한테 22억 원 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지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매년 10만 달러씩 쓰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개팔자네요. 그렇죠. 네, 개팔자, 부럽네요. 상팔자고 묘팔자도 상팔자입니다. 그래봤자 개입니다. 22억 원은 그래도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22억 원은 정말 많네요. 그런데 그 22억 원 받은 그 반려동물보다 더 많은 기록이 있는 사람이 개가 있네요. 카롤레타 리벤슈타인 백작 부인이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80억 그 유산을 줬는데요. 예. 그 개가 아마 독일산 군터 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 또 아들이 군터 4세래요. 네. 3세니까 4세겠죠. 그 군터 4세가 받은 게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42억 원이래요. 그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 견공입니다. 개로서는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저희가 라커펠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고양이가 이제 이름이 슈페트예요. 전용 집사까지 있을 정도로 원래 그렇게 많은 이제 돈을 들였던 고양이로 알려졌죠. 원래 이제 전속 하녀도 있고요. 전속 보디가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시는, 이분이라고 좀 애매한데, 이 고양이. 은식 뒤에 그 흔히 저도 못 먹어본 캐비어라든가 킹크랩 같은 걸 즐겨 드신다고 하고요. 미식가로 소문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속 경호원이라든가 하면을 두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이 반려묘는 살았고 그대로 이제 계속 사는 거죠. 예. 기존에도 뭐 주치까지 두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소파가 1,500만 원짜리고
아이패드로 오락을 즐기고요. 이동할 때도 명품 브랜드 가방에 담겨갖고 이동을 하는 고양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라거펠트 뭐 대자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예. 하셨는데 뭐 유산 상속에 대해서 라이벌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라코펠트의 대자가 대자가 라이벌이에요. 허드슨이라고 10살인데 모델 브래드 크로닉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뭘 경쟁을 시키세요. 그냥 어려운데 이렇게 기부를 하시고 기부를 하게 하고 그냥 쓸 만큼만 주시면 되지. 이렇게 싸우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저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 꼬마 아이인데 네, 꼬마 아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카톨릭을 통해서 대부 대자 진짜 손자나 아들은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이제 손자 뭐 아들 이런 관계를 맺은 친구인데 저 친구에게 유산이 갈 가능성도 있는 거 되게 어린 친구인데 많은 재산이 갈 수도 뭐 그렇게 있겠네요. 싸우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데 쓰시라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은 뭐 어떻게 유언장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참.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누구에게 갈지, 고양이에게 갈지, 꼬마에게 갈지는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뭐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 사건 상황실도 좀 유심히 지켜보고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때문에 울고 웃는 상속자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